자, 안녕하세요. 쥐타짱 이겼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를 우리가 좀 보다 보면 과거에 LK99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과거에 LK99라는 물질, 이 부분은 오늘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 이 부분에서 황을 추구한 물질인 피시포서스, 이 부분을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박사가 시연한다고 하죠. 자, 이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계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LK99라고 하는 신물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 이때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했죠. 근데 요 부분의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요 부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계속 등폭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 뜻은 무엇이냐? 테마주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여러분들 중에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물질인지를 알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부분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과거에도 똑같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호주 똑같은 대로 긍정과 부정의 이슈들이 계속 나왔죠.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지금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초록 논문에 대한 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철회가 되었다. 가짜 사이트로 아니다. 역시나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 맞아요. 인수했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등폭을 반복하잖아요. 자, 3월 4일까지에 대한 이벤트를 따졌을 때 지금은 경계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도 자, 이 부분입니다. 과거 이 고목 델타 화공의 매도를 한번 볼까요?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고목 델타 화공, 고목 델타 화공, 고목 델타 화공, 고목 델타 화공 쭉 나오죠. 뭔가 특이한 점을 보게 되면 8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매도가 일어나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고목 델타 화공의 매도보다는 임원의 매도를 등장시키죠. 그쵸? 자, 이 부분의 구자천의 이 대표이사의 매수. 자, 봅시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매도가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의 매도가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나 이번에도 여긴 자사주 처분의 매도. 이 부분은 뭐죠? 담보대출 연장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 부분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선 이자가 필요하다. 이자를 대납하는 용도로 나오잖아요. 자, 요 공시장 하나 볼까요? 아마 이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죠. 자, 봅시다. 세부 변동 내용 장내 매도를 합니다. 쭉쭉 과거 것부터 전부 다 이어오면서 변경사유 담보대출 연장권 때문에요 라고 나오죠. 단순 매도입니다. 단순 매도인데 이자를 대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임원진들의 매도를 한번 볼까요?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랐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만 5천 원의 매도가 있었는데요. 1월 23일. 자, 봅시다. 이 부분의 매도가 일어났고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왔고, 다시 임원의 매도 그리고 밀려왔고, 임원의 매도 밀려왔고, 구제천의 매수. 자,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맞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원의 매도를 통해서, 자, 대표이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업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죠. 지금 보게 되면 특정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부인이 일어나고 있진 않죠. 이유는 뭡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싫어할 임직원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3월 4일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이때 기억하십니까?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퀀텀 에너지와는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델타테크 지분법 이익만 생길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나왔던 회사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주가가 오른데 싫어할, 예, 대표이사는 없다. 천주, 이천주 추가로 베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근데 과거와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봅시다. 지금 보시게 되면 회사 합병 결정입니다 나오죠. 자, 봅시다.
자회사가 신성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다. 얘네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2차 저차, 2차 저차 하겠다. 100% 흡수 합병하겠습니다. 내 걸로 100% 지분을 내 걸로 할게요. 자, 어디 공통적인 게 안 보이세요? 요 부분이죠. 자사주를 매각하고 신성 ST의 상장권을 끄집어내면서 상장시켜서 끌어올리죠. 이들은 똑같아요. LK99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3월 4일 이때는 9월 이때 끝났을 때 뭔가 한 번에 여기까지 원위치 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아이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의도는 결국은 또 자회사에 대한 상장권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라는 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똑같은 흐름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 영상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왜? 41,150원에 제가 타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좀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41,150원에는 접근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건 주가의 고봉을 알리는 시효는 임원의 매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관련 확산주들이 이 종목 저 종목을 달 것 없이 나도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달려들 때쯤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건데 자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최수종 씨가 연예 기획사 대표로 있는 기업 갑자기 초전도체 사업한다 하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역시나 어떻습니까? 실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과거 기억하세요? 에코프로와 금명의 주가 상승률,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그때 엮었던 애들이 다시 또 이렇게 뭐 느껴지는 거 없으신가요? 자, 금명과 에코프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나 8, 9월에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에코프로도 어떻습니까? 8, 9월에 그렇게 급등하죠. 이걸 보면서 본업이 아닌 종목들이 이런 거 할게요. 이렇게 하죠. 자, 봅시다. 교량을 만드는 애들이었고 소방차를 만드는 애들이었고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이었고 어떻죠? 그쵸? 자, 라이트론 5G 업체인데 갑자기 자, 이게 바로 시장이 테마군들이라 할 때 이 에코프로와 금양처럼 이런 애들을 추종을 하면서 나도 할 때는 고봉의 신호를 알린다. 힘이 분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제 올 것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아,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15년 동안은 그래도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어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인 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테마주 잡게 거래를 해야 되고 과거의 패턴을 인식하고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주고 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이 운용사에 있으면서도요. 똑같은 색깔이지만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행동들이 주식시장에 일어나요. 뭐냐면 한 번은 홍수 테마, 한 번은 가뭄 테마, 한 번은 오염수 테마 다 똑같은 건 뭐죠? 다 물과 관련된 테마인데도 항상 이 바꾸면서 움직여요. 그런데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테마를 들어가서 똑같은 손실을 반복적으로 이뤄낸다는 거죠. 나쁜 종목 아닙니다. 신성델타테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종목 아닙니다. 나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빠진 위치 그 구간대가 진입되게 되면 경계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지난 영상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이게 아마 41,150원 12월 28일 날 영상을 제가 이제 다른 채널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건데 이제는 이제 개인 채널에 좀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점상한가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뉴스 보도 새 선물을 주네요라고 했죠. 자, 간단히 볼까요?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영상이 좀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좀 크게 해볼게요. 자, 과거에 배터리통을 만드는 애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 논리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합니까?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알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신호를 준다. 좀 더 보도록 하시죠.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요소 중에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 있었죠. 그리고 로봇 이슈 있었죠. 요 두 개를 차치하고도 단발성인 이슈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로봇 이슈 있었죠. 그리고 초전도체 있었죠. 단발적인 이슈는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오늘의 여러분들 영상의 주제는 항상 이 테마군을 이용해서 이석배 교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내부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과거 저도 15년 동안 스타플레이어, 스타펀드매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종목의 내부 종목을 이석배 교수가 등장합니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거는 배터리의 이더 효율을 높여야 된다. 결국은 자, 이 종목도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인데 배터리 통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만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찍어 드릴 때 이 에코프로 머티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전구체죠. IRA 법안,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전구체. 중국 거 쓰지 마라. 국내 거만 써라. 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됩니다. 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엔캠이라는 종목도 같이 보시죠. 전해액이죠.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의 전해액, 피를 잘 돌게 하는 사람의 혈행제와 똑같은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뭐죠?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이 중요하죠. 역시나 똑같은 이벤트죠. 그러나 결국은 이때 여러분들께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뭡니까? 새해부터 갑자기 이석배 교수 등장하고 똑같은 흐름에 뭐죠? 예, 담보대출 매도, 그쵸? 담보대출 연장, 이자 대납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임원의 매도, CCS의 하한가, 동반 하락. 여기서 뭐죠? 각 국가마다의 과거의 LK99에 대한 부분처럼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는 국가의 의견을 낼 수 없으니 지금은 끄집어내오는 사실은 뭡니까? 초록 논문의 철회다. 아니다. 가짜 사이트다. 기다 아니다. 직접 투자, 퀀텀 에너지 지분을 늘렸다 아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이게 바로 과거의 테마주의 속성이다. 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들의 의도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이런 증명을 해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한번 다 보고 답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과열권에 와 있고 3월 4일이라는 이벤트 피스포서스 이 부분을 이제 김현탁 박사가 시연을 할 거예요. 황이라는 물질을 추구한 LK99에서 진화된 겁니다. 과거에 황산록 관련주가 올렸죠. 그러면 이제 황을 다루는 업체도 분명 3월 4일 끝난 상태에서는 얘를 끄집어내면서 등폭을 반복할 거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마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마주답게.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그렇죠? 세력주는 세력들 머리 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20년 동안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려고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얼마나 놀라운 물질인지 아냐? 압니다. 2011년도에 맥신을 발명했던 누구죠? 예. 이 부분도 지금 상용화가 안 됐죠. 2017년도도 역시나 그래핀을 발명을 했지만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오랫동안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 LK99라는 거는 중요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상온에서도 저항값이 0인 물질이 나오더라. 마이너스 297도. 자, 냉장고에 있는 고등어를 상온으로 끄집어냈는데 상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붕 뜨는 저항값이 0인 물질이 생겨났는데 상온으로 끄집어놔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자, 쉽게 말해서 고등어를 냉장고에 있다가 상온으로 끄집어냈는데 상하지 않아. 아유,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도 쓰이곤 있어요. 자기부상열차죠. 어떻습니까? 음극과 음극, 양극과 양극의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후 마찰을 줄이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죠. 자, 그리고 우주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물건이 공중부양하죠. 중력값을 최소화시킨 거죠. 이것도 하나의 초전도 현상이죠. 쉽게 비교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떤 게 있죠? 롯데타워 갔을 때 123층을 훅 올라가죠. 비행기 타듯이. 저항값을 최소화시킨 거죠. 똑같은 이론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기단이다라는 거 부분, 2차 전지, 반도체, 전력, 모든 부분, 핵융합 플라즈마, 모두 초전도체 현상은 원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는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닌 어떤 걸 해야죠? 예, 맞습니다.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그 중요한 건 지나고 보면 이미 다 보이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과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고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고 그리고 뭐죠? 맞아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적으로 나쁜 회사 아닙니다. 신성 ST라는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흐름의 반복적인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뤄내긴 하지만 배터리통을 만들어내드리고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드리고 다 좋습니다. 자, 구시일가죠. 뭐 이게 또 이제 LG가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좋습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딱 하나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또 영상을 다시 찾으면서 얘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짜 팔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등폭만 가지십시오. 왜? 지금의 시가총액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됐죠? 4조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름대로 코스닥에서는 대형 종목이 됐다고요. 그러면 기계 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많죠. 패시브 자금,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역시나 이들도 재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잘 되길 희망하고 여러분들은 깡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썸네일에 달았는데 항상 중요한 건 신용과 미술을 썼다가 이런 그림에 한 두 번만 맞아도 깡통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나하나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상장 폐지의 달이죠. 2, 3월은 그 부분 피해갈 수 있는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도 다른 종목들 좀 후보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어떤 기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질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필드에서 이제 운용사 펀드 매니저 했었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경험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뭐든 좋습니다. 뭐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서남 뭐 그다음 뭐 있죠?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 있나요? 또는 CCS 이런 거 들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답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히 이 부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32분이네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반드시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